자꾸 눈을 그렇게 깜빡거려? 자꾸 그렇게 킁킁대? 집에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좋으세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박서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갑자기 좀 눈을 깜빡깜빡거리거나 어깨를 이렇게 들썩들썩 하거나 소리를 이런 소리를 반복하고 있진 않나요? 그런 경우에 우리 부모님들은 얘가 혹시나 틱인가? 이렇게 좀 당황스럽고 걱정되실 수밖에 없겠죠. 오늘은 제가 이 아이가 틱 증상을 보일 때 부모님들이 집에서 어떻게 해주시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틱이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틱은 의도적이지 않은 반복적인 움직임 혹은 음성을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갑작스럽고 또 빠르고요. 반복적이고 비율동적인 동작이나 음성 증상을 말합니다. 비율동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춤을 추듯이 막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뭐 그냥 어깨를 이렇게 하거나 목을 이런 식으로 하거나 고개를 갑자기 돌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제일 흔한 게 이렇게 눈을 좀 깜빡깜빡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코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킁킁거린다든지 이렇게 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게 보통 5세에서 10세 사이에 많이 나타나고요. 근데 대부분은 안심하세요. 일시적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은 증상이 훨씬 더 빨리 완화될 수가 있어요. 그 팁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의 틱 증상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될 것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은 아이가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뭐 찡긋하는 거나 움직이는 거는 그나마 이해를 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음성을 내는 거 이런 거는 아이들이 일부러 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틱을 의식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오히려 더 긴장을 하고 그래서 더 나빠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3번째, 이 틱 증상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나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 집에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절대로 이거를 지적하지 않는 게 좋으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흔히 하시는 실수가 있어요. 야, 너 왜 자꾸 눈을 그렇게 깜빡거려? 너 왜 자꾸 그렇게 막 킁킁대? 그만해. 좀 또 그런다. 정신 차려. 이러시면 안 돼요. 이 틱 증상은 대부분 아이들이 긴장을 하거나 어떤 압박감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만 보면은 새 학기가 시작될 때, 그 다음에 어떤 환경이 바뀔 때, 아니면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이런 게 더 생기는데 부모님이 막 그렇게 지적을 해버리면은 더 긴장하겠죠. 그래서 더 나빠지는 거예요. 대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냥 틱을 보일 때 모르는 척 넘어가셔도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이 먼저 불안해서 엄마 나 자꾸 막 이렇게 찡긋찡긋 거리는 것 같아 하면은 왜 그래? 이러지 마시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엄마도 예전에 그랬는데 사라졌어. 괜찮아. 몸이 그런 신호를 보낼 수 있어. 이거 금방 사라질 거야. 걱정하지 마. 저는 한번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이가 이제 본인이 어떤 틱 증상을 하는데 그게 막 불안해가지고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같이 병원으로 데리고 왔는데 제가 이제 어머님한테는 이 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고요. 아이한테는 야, 선생님이 오늘 이걸 처방을 해줄 건데 이거 먹으면 바로 낫는다? 그건 그냥 소화제였거든요. 그랬는데 정말로 놀랍게 틱이 좋아졌어요. 아시겠죠? 얼마나 심리적 영향이 큰지. 자, 그렇다면 2번째는 이제 아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틱 증상은 아이들이 불안하거나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강압적이고 막 깜짝깜짝 놀래키고 야, 뭐 해!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업 스트레스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애들이 뭐 공부하라 한다고 더 하진 않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압박하고 강압적인 건 오히려 틱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마음이 좀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측 가능해야지만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렇다면은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고, 뭐 좀 부모님들이 약간 즉흥적이신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야, 오늘 뭐 갑자기 간다든지, 뭐, 엄마 오늘 좀 늦게 들어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갑작스러운 거를 좀 아이들이 더 힘들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양육 태도에도 문제인데, 화를 내는 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어떤 포인트에서 화를 낼지 예측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예를 들어서 내가 거짓말을 하면은 무조건 화를 내. 이건 예측 가능해요. 근데 어떨 때는 거짓말해도 용서하다가 갑자기 어떨 때는 확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양육 태도가 예측 가능하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몸이 한창 긴장을 하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도 이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일단은 우리 성인하고도 똑같은데요. 깊은 호흡을 하면 굉장히 이완이 돼요. 복식 호흡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따라하기가 좀 힘들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잘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자, 숨을 이제 크게 들이마시면 배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숨을 마실 때 배가 한껏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복식 호흡을 아주 재밌게 유도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아이들이 편안해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근육 이완인데, 이것도 엄마랑 같이 놀이를 하듯이 하면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자, 주먹을 지금부터 꽉 세게 쥐었다가 후 하면서 풀어보는 거야. 자, 어깨를 꽉 이렇게 세게 올려봤다가 덜썩. 너무 재밌겠죠? 이게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결국 틱 증상을 좋게 만듭니다.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뭐 미술을 좋아한다면은 그림을 같이 그려본다거나, 아니면 뭐 만들기를 좋아하면은 뭐 레고 같은 걸 같이 만들어 본다든지, 뭐 공차하는 걸 좋아하면은 같이 막 공놀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좋아하면은 너무 막 각성되는 거 말고 편안한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런 식의 활동들을 같이 해주면은 틱도 좋아져요. 다음 방법은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할 때도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습관 반전 훈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틱과 반대되는 행동을 싹 해주는 거예요. 혹은 틱을 하려고 할 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틱을 운동틱이나 음성틱이나 무의식적으로 하지만 약간은 내가 수의적으로 막을 수는 있거든요. 그게 불편하긴 하지만, 자, 그걸 이용해서요. 눈을 이렇게 막 깜빡깜빡 할 때는 일부러 눈을 좀 천천히 감았다가 뜨는 훈련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어깨를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이런 경우에는 자, 어깨 막 하려고 할 때 그러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내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충분히 10주 정도 훈련을 한 아이들은 틱 빈도가 세상의 절반 이상 감소됐다는 연구들도 있어요. 자, 마지막인데요. 그 외에 이제 생활 습관은 어떤 것들이 좋을까? 첫 번째가 아이들 잠을 푹 자야 돼요. 수면이 부족할 때 틱 증상이 악화된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애들이 막 밤에 잠을 안 자려고 하잖아요. 특히나 요즘에는 스마트폰 때문에 애들이 잠을 안 자요. 자, 미리 약속을 딱 해서 우리 9시까지만 핸드폰 하고 이제 줄 거야. 이렇게 해서 어머님이 가져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봅니다. 그럼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따뜻한 좀 두유나 우유 같은 걸 좀 마신다거나 아이들이 빨리 잠을 들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막 방학 때 애들 좀 늦잠 자는 거 웬만하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깨워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학원 보내고 이러면은 오히려 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은 카페인 섭취는 없겠지만 우리 청소년분들 커피 같은 거 많이 마시지 마시고 설탕도 우리 틱에 좀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틱이 약간 긴장하거나 좀 불안할 때 더 유발이 된다고 했잖아요. 카페인이 아무래도 긴장과 유발을 더 높이거든요. 그래서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 각성시킬 수 있는 뭐 초콜릿이라든지 뭐 에너지 드링크 이런 거 웬만하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꾸준히 나오지만 모든 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 있죠. 뭘까요, 여러분? 이제 맞추실 것 같아요.
운동이요. 맞아요. 운동입니다. 결국에는 이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또 정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과 신체 활동을 좀 늘려보는 게 틱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주 3회 이상 너무 힘든 거 말고요. 가벼운 산책 정도만 해도 틱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뭐 추천드리는 거는 뭐 수영도 좋고요. 뭐 걷기도 좋고요. 뭐 자전거 타기도 좋고요. 뭐든 신체를 아주 즐겁게 재밌게 움직일 수 있는 거면은 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같이 영상을 통해서 틱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같이 얘기 나눠보셨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틱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걱정하지는 마시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부모님들의 따뜻한 그런 태도, 그리고 아이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를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정신건강에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정신과 의사 박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